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죄인이 돼요. 아까 이제 아이한테 미안하다 이런 미안해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아침에 회사를 가기 전에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동네 분일 수도 있고 이제 베이비시터 전문 직업인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할머니들께 양가에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분들께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네. 퇴근이 늦어지면 또 이분들한테 또 죄송합니다. 어머 차가 막혔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한 10년 반복되는 거죠. 늘 죄인인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아요. 아유, 한혜원 씨 매주 목요일마다 늦지 않고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수희 작가님께서도 결혼 초기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그 시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분들에게 좀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먼 나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갓난 아이를 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사실 불안하니까 할머니를 찾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찾고 근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임 시술을 받고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져서 8개월 정도 일을 쉬었어요. 아, 네. 그래서 재취업을 하려고 봤더니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8개월 쉬었는데도. 네, 제가 꽤 그래도 경력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의 벽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연봉을 반으로 깎으니까 그때야 이제 면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느낀 거는 세상은 최저임금을 감사하면서 다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습니까?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난임 치료나 아니면 유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정해져 있는 제도가 너무 단시한적인 게 많아요. 네. 막상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30대 초반까지 아이를 낳은 직후에는 직장을 관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출산 제도가 보장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단 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끊임없이 4세, 5세, 6세 그리고 다시 한번 초등학교 갈 때 엄마의 시간, 어떤 보호자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충분하게 보조를 해주는 사회적인 뭐 단축근무 같은 어떤 보조적인 지원이라든지 돌봄 제도 또는 그런 보육시설이 많이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은 아이를 낳은 직후가 아니라 아이를 한참 힘들게 맞아요. 지쳐서 키우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둘째를 낳는 시기가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후반인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또는 아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치열한 시기죠. 직장에서는 네. 연봉이 막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다시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는 뭔가 일에서는 막 스퍼트를 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반복적인 출산이 이어지고 뭔가 육아로 인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경쟁에서는 자연스럽게 조금 밀리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제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많은 수에서 이제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